얼마 전에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굽히지 않아서 화제가 됐던 정수경 변호사가 어제 성평등 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는 게 폐지되면 네. 피해자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전쟁처럼 이루어집니다.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사와 검사 간의 증인과 그리고 증거의 적절성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공격이 난무하는데, 만약에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고 법적인 요건에 따른 수사가 풍성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재판에서 무죄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고소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저는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범죄 피해자가 한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구제받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뺏을 수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한 번 정한 입법은 무소불위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네. 정수경 변호사 이분이 평생 동안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 사건 주로 맡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아동 성범죄가 더 위험해진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이 정 변호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변호사로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저러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방금 정수경 변호사의 정말 저는 절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입법부에 대한 절규인데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난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실에서 특히나 이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적체가 너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불만이 많고,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는 어떤 피해자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적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요,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사 지휘권이나 자체가 없어졌긴 했지만은 수사 지휘권에 어떠한 대등할 만한 수사 요구권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정치 검찰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수경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 그 피해자들, 성범죄라든지 다른 어떠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암수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추석 때 검찰청 없어지는 거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검찰청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보안 입법 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과거에 진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1년 동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유예시켜놓고 이런 공론화 작업들 할 텐데 저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저는 우려의 목소리 존재하고 있고요. 그 우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런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 없으면 저런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 아동범죄 거의 100%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요. 개중에 물론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고, 그게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검찰 관계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빌려이라는 원칙, 그리고 1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지 않는 수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논의를 통해서도 이제 그 간격은 좁힐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검찰개혁 TF,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TF의 논의는 아마 저런 내용까지 포괄할 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지난번 법사위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자, 그때 정수경 변호사가 이야기한 걸 말을 누가 막았습니까? 자, 추미애 당시 위원장이 말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런 목소리를 마치 검찰을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인식을 하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아니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절대 전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2차의 어떤 여러 가지 걸음을 통해서, 아니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게 사심제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심제는 하고자 하면서 왜 검찰에게 한 번 더 수사의 기회를 주는 거를 왜 못하게 하죠? 왜 경찰이 절대 전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들 재판은 사심제까지 끝까지 해보자는 거면서 수사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정말 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을 검찰의 보안소건으로 구제하겠다는데 그걸 왜 굳이 하겠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정수경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자, 그날 법사위 모습을 보시면 말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과연 저게 저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주도할 텐데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